자,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알 텐데 일단 기본적인 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제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얘를 풀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인수분해가 되면은 인수분해를 해서 푼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뭘 써서 푼다? 근해 공식을 써서 푼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푼다라는 걸 이제 배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을 근해 공식으로 풀 때 근해 공식을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근해 공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서 되살려 보면은 근해 공식도 이제 기본적으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형태일 때 이때는 x가 어떻게 나온다?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얘로 구한다, 그죠? 얘로 구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x 앞의 계수가 짝수인 경우 x 앞의 계수가 짝수라면은 여기 2 곱하기 모시기로 나오겠죠, 그죠? 예, 이렇게 돼 있는 케이스는 우리가 공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짝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빼기 ac 이렇게 이제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짝수 공식 아직 안 해온 사람들 좀 있을 것 같은데 짝수 공식 우리가 다시 써먹을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좀 해둬야겠어요, 알겠죠? 반드시 암기를 좀 해둬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판별식의 근해 공식에 보면 루트 한쪽에 b제곱 빼기 4ac 또는 b다 제곱 빼기 ac 이 녀석의 부호가 근이 몇 개냐, 근이 서로 다른 두 일근이 나오냐, 아니면 뭐 중근이 나오냐,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냐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녀석이라 그랬죠, 그죠? 요걸 이제 우리가 판별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판별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판별식은 말 그대로 근을 판별할 때 쓰는 거예요. 어떻게 판별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일근이냐,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중근이냐, 그런 걸 판단한 거죠. 그래서 b제곱은 판별식기는 b제곱 빼기 4ac로 계산하고 또는 이 짝수 공식을 쓸 때는 짝수 공식 안에 있는 b 다시 제곱 빼기 ac는 우리가 4분의 2라고 써준다 보통. 네. 얘를 4로 나눈 거예요. 왜? 이 b 자리에 이 b 다시를 넣어준 다음에 4로 나눠주면 이게 나오거든, 그지? 네,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데 자, 그래서 판별식의 부호가 양수면은 어떻게 된다? 얘가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그 다음에 판별식이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된다? 얘는 중근을 가지게 된다.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에 대한 얘기 기본적으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근과 계수 관계 뭐죠?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 녀석의 두 근을 우리가 이제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뭐가 된다? a분의 c가 된다. 이렇게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웠죠, 그죠? 네. 이 근과 계수의 관계는 유도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유도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은 이 녀석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된다는 얘기는 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인수분해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a배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야지 능형했을 때 근이 알파랑 베타가 나올 거거든. 그럼 요식과 요식이 이제 똑같은 식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수 비교를 써주는 겁니다. 네, 계수 비교. 계수 비교법을 써주면은 2차항의 계수 같고 1차항의 계수 같고 상수항 같고 이걸 써주면 1차항의 계수가 같다라는 정보로부터 이 녀석이 나오고 그다음에 상수항이 같다라는 걸로부터 이 녀석이 나오게 돼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자, 유도 과정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나중에 선생님 방법은 알려줬으니까 직접 전개해가지고 비교해보면서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돼요. 네,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 자, 일단 2차 방정식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제 확실하게 알고 이제 좀 더 응용 문제들 이제 우리가 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뭐 딱히 어려운 문제들은 없습니다. 한동안은. 그래서 103쪽 내용, 104쪽 내용, 그 다음에 105쪽에 보면 절대값 기호가 있는 녀석인데 절대값은 우리가 절대값 아니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갈아서 푼다 그랬는데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약간 이제 절대값 붙은 것들 같은 거 실수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필수의 이제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2차 방정식 기본 공식들이었고 필수 4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필수 4번은 2번 문제만 한번 볼게요. 2번 문제만. 1번이나 2번이나 유형이 똑같으니까 2번만 한번 보자. 자, 2번 x제곱 빼기 3x는 절대값 x-1 빼기 2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자, 그럼 이제 절대값이 나오면 선생님이 어떻게 풀라 그랬어요? 경우를 항상 나눠야 돼요. 절대값 아니 양일 때랑 음일 때로 나눠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로 x가 1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식을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또는 두 번째로 x가 1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x가 1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는 이 식이 어떻게 돼요? x제곱 빼기 3x는 1보다 크니까 이게 양수야. 그래서 절대값을 없애면 그냥 부가 플러스가 붙어 나오겠죠? x-1 빼기 2 이렇게 될 거고, 다 이항식으로 정리해주면은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은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를 써서 풀어주면은 x-1 곱하기 x-3은 0이 되고, 따라서 x값은 1 또는 x값은 3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 방정식은 우리가 x가 1보다 같거나 클 때니까 근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해봐야 돼요. 1은 이 조건을 만족하나요? 만족합니다, 그죠? 따라서 x는 1은 근이 가능한 녀석이고, x는 3은 이 조건을 만족하나요? 만족하죠? 그래서 얘도 만족하니까 얘도 근이 되겠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를 봅시다. x가 1보다 작아. 그러면은 이때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빼기 3x는 어떻게 돼요?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나오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1 빼기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이항식으로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어떻게 되나? 플러스 1이나요?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x-1의 제곱이 0이라서 x는 1이 되는데 1은 이 조건을 만족해 안 해? 1보다 작은 조건을 만족 안 합니다. 여기서는 근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x는 1과 x는 3 이렇게 이제 답을 적어주면 되겠지, 그치? 네. 요런 경우 또는 요런 경우니까 두 가지 경우의 해를 다 합쳐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1 또는 3. 여기서 1이 안 되지만 여기서 1이 안 된 이유는 여기 x는 1보다 작은 범위에서 1이 나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여기서는 x는 1보다 작거나 큰 범위에서 1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등호를 빼고 여기다 등호를 붙였으면 여기가 해가 안 되고 여기가 해가 되니까 역시 x는 1, x는 3 나오는 건 똑같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등호는 여기다 붙이나 상관없는데 보통 우리가 관례적으로 같거나 큰 쪽에 붙이니까 그냥 이렇게 책에 나온 대로 보통 따라해주면 돼요. 알겠죠? 원래는 어디에 붙여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필수의 이제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 자, 다음 장 넘어가 봅시다. 자, 활용하는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읽고 식을 만들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파트가 아니라서 넘어갈 거고요. 가우스도 해. 자, 그 다음에 가우스를 할 겁니다. 107조. 자, 수능에는 가우스가 안 나오지만 내신에는 선생님 성향 따라서 나올 수가 있고, 시험이 어렵게 난 학교일수록 나올 확률이 크다라고 보면 돼요. 네. 그렇다고 부설고가 안 나오는 건 아니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 알려주면 나오는 거예요. 네, 알려주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가우스 X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될 텐데, 자, 가우스 X. 자, 항상 그 문제를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다. 이런 표현으로 가우스 X가 정의가 됩니다. 이런 표현으로 정의가 되는데,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예를 들어서 몇 개의 값을 한번 생각해보고 가보자. 자, 예를 들어서 크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크지 않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지? 작다가 되나요? 그렇지, 작거나 같답니다. 그죠? 같거나 작다. 그래서 같거나가 들어가는 거를 좀 조심을 해줘야 돼요. 자, 크지 않다라는 표현이랑 똑같은 표현은 뭐다? 같거나 작다이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x값이 1.3이라는 숫자가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때 가우스 x값은 얼마가 되는 거 아니까 1이 되는데,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쉽게 파악을 해주면 되냐면은 수직선을 그리세요. 수직선을 그려서, 자, 1.3을 표현해보자. 1.3은 어디쯤 있어? 여기쯤 있지. 1과 2 사이에 있어요. 그럼 요거보다 같거나 작은 영역에서 제일 먼저 마주치는 정수를 찾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자,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봅시다. x값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76이라고 해봅시다. 마이너스 3.76.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있으면은 마이너스 3.76은 어디쯤 있어요? 마이너스 3.76은 뭐랑 뭐 사이에 있지? 마이너스 4 사이. 여기 1번 요 사이에 있어요? 아니면 요 사이에 있어요? 1번. 1번에 있죠, 그죠? 마이너스 3부터 이쪽으로 간 거야, 0.76만큼. 그래서 마이너스 3.76의 위치는 여기 마이너스 1랑 마이너스 3 사이 여기 어딘가 있고, 그럼 요 값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요 부분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마주치는 정수는 뭐야? 마이너스 4지, 그지? 따라서 이때는 가우스 x 값이 얼마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4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네. 맨날 수직선 그리는 게 좀 힘드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일단 선생님 설명 들어. 네. 자, 그럼 맨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수직선을 그리기가 힘드니까 이제 요령을 좀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x 값이 양수로 나올 때는 그냥 소수점을 떼버리면 돼요, 그죠? 양수로 나올 때는 소수점을 떼버리면 되고, 음수로 나올 때는 어떻게 해줘? 소수점을 떼내고 하나 더 작은 숫자를 적어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76에서 소수점 떼내고 마이너스 1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고, 근데 여기는 항상 머릿속으로는 뭘 생각하고 있어야 돼? 이런 수직선의 상황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가우스 x는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은 지금 배운 거를 수식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수식으로 이제 지금부터 표현을 해볼 건데, 자, 수식으로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 가우스 x 값이 어떤 정수값 n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뭔고 하니까 x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n보다 같거나 크고 n 더하기 1보다 작다라는 거랑 동등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네. x 값이 어떤 정수 n에서 n 더하기 1 사이에 있으면 그때 가우스 x를 뭐라고 정의를 해준다? n이라고 정의를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수직선상으로 표현해주면은 수직선상에 여기 n이 있고 n 더하기 1이 있으면 이 사이에 어딘가에 x가 있을 때 이거보다 같거나 작은 부분에서 제일 먼저 마주치는 정수는 n이잖아요, 그죠? 네, 요 그림을 수식으로 표현해준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 말과 요 말은 동등한 뜻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세요. 네, 동등한 뜻입니다. 가우스 x가 n이라는 얘기는 x의 범위가 n보다 같거나 크고 n 더하기 1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거기 이제 밑에 있는 확인 체크 125번 문제의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125번 1번. 확인 체크 125번의 1번을 보면은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가우스 x 전체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가우스 x 더하기 12구나. 12 곱하기 가우스 x 더하기 32는 0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얘는 문제를 딱 봤을 때 가우스 x라는 녀석이 되게 많이 반복되고 있잖아, 그지? 그럼 가우스 x를 치환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가우스 x는 정수값 n으로 나온다 그랬으니까 가우스 x를 그냥 n이라고 놔버릴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대입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n제곱 마이너스 12n 더하기 32는 얼마가 돼? 0이 되겠죠, 그죠? 0이 된다. 자,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해줄 수가 있을까? 인수분해 해주면 어떻게 되죠? 곱해서 32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12 되는 숫자는 4랑 8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니까 얘는 n-4 곱하기 n-8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따라서 n값은 4 또는 8이 되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가우스 x 값이 4 또는 8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n값이 4 또는 8이라고 답을 구해냈을 때 만약에 인수분했을 때 여기 n제곱의 숫자가 더 붙어있으면 이게 정수가 아니라 분수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분수가 나오면 걔는 근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왜? n은 무조건 정수여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n값 구해놓은 것들 중에 분수가 보이면 걔는 근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 제외를 시켜줘야 돼. 알겠죠? 예를 들어서 근이 뭐 4와 2분의 1 나왔다 그러면 2분의 1은 지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거 좀 조심해주고, 자, 어쨌든 둘 다 얘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가우스 x가 될 수 있는 값이 4 또는 8이 맞습니다. 자, 그럼 가우스 x가 4가 된다는 얘기는 x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4보다 같거나 크고 5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우스 x가 8이 된다는 얘기는 x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8보다 같거나 크고 9보다 작다는 얘기지, 그치?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는 요 녀석이 되겠습니다. 방정식인데 해가 뭘로 나와요? 부등식으로 나와요.
범위로 나온다. 그러니까 4에서 5 사이 숫자는 이 식을 무조건 다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8에서 9 사이 숫자들도 이 식을 무조건 만족하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 밑에 2번 문제를 지금 바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힘든 것 같아요. 125번이 조금 더 어렵거든요. 한번 머리를 잘 써서 풀어봅시다. 자, 문제가 좀 어렵죠? 이거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좀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자, 지금 보면은 아까 전이랑 다르게 아까 전에는 여기 제곱 쪽에도 가우스 x가 있고 뒤쪽에도 가우스 x가 있으니까 반복되니까 치환을 시키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x 쪽에는 가우스가 안 붙어 있어요. 얘는 그냥 x의 제곱이고 여기에는 가우스 x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좀 고민이 될 텐데 자, 문제에서 근데 좀 편하게 풀라고 조건이 주어졌어요. x값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래? 1부터 3까지래. 자, 그럼 우리가 가우스 x의 정의 아까 전에 적은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가우스 x가 무조건 뭘로 나온다고? 어떤 정수값으로 나와요. 근데 가우스 x가 어떤 정수값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그럼 x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n보다 작거나 크고 n 더하기 1보다 작다라는 어떤 연속된 두 개의 정수 사이에 있는 숫자로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예, 그래서 x의 범위가 1부터 3까지라고 주어져 있는데 얘를 한 칸 단위로 쪼개서 경우를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어요? 한 칸 단위로 쪼개서. 자, 어떤 식으로 쪼개서 생각해 주느냐? 자, 먼저 x가 1에서 3, 4니까 첫 번째 경우로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경우를 하나 생각해 줄 거야. 그럼 요런 범위에서는 가우스 x 값이 얼마가 되죠? 무조건 1이 나오게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럼 이런 범위 내에서는 주어진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x제곱 빼기 1 빼기 3은 0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x가 1에서 2 사이 숫자라면은 이 식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요걸 풀어주면은 x제곱은 얼마가 돼? 4가 되니까 따라서 x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나올 텐데 자, 우리가 구한 근이 이 범위를 만족하는 게 있어 없어? 아니요. 없지. 그래서 얘도 근이 안 되고 이 녀석도 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x가 2보다 작거나 크고 3보다 작은 케이스를 생각해 보자. 그럼 이때는 가우스 x 값이 얼마가 나오지? 이때는 가우스 x 값이 2라고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럼 여기 가우스 x 자리에 2를 넣어서 식을 써주면은 x제곱 빼기 5는 0이 될 거고 그럼 x제곱은 5니까 x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루트 오거나 또는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 둘 중에서 이 범위를 만족하는 값은 플러스 루트 오죠. 그죠? 얘는 만족 안 한다. 아, 따라서 이 녀석이 뭐가 되겠구나? 이 방정식의 해가 되겠구나.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가우스가 나오는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뭘 해줘야 되냐면은 x값의 범위가 있으면은 그 x값의 범위를 어떻게? 정수 한 칸 단위로 쪼개가지고 경우를 짜잘하게 나눠서 한 경우씩 다 풀어봐야 됩니다. 알겠죠? 좀 귀찮지만 그렇게 풀어야 돼요. 왜? 정의 자체가 정수 한 칸 단위로 쪼개져 있을 때 가우스 x값이 어떤 정수값으로 나온다는 게 정의니까 이걸 써먹어주기 위해서 x값의 범위가 있으면 한 칸 단위로 자잘하게 쪼개줘라.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이해가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풀고 그렇게 구한 값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서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125번의 이번 문제가 좀 많이 어려울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별표 쳐놓고 여러분이 좀 잘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 넘어가서 조금 이제 그 발전 예제 문제들만 우리 한번 건들고 이제 넘어갑시다. 발전 예제 문제들. 3초까지 해요 오늘. 아니요, 오늘 2차 방정식까지만 하고요. 남은 시간에는 여러분들 뭐 문제 풀 시간을 좀 줄 겁니다, 선생님이. 자, 발전 예제 거기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7번 문제. 요거는 뭐 우리 저기 그 날선형 할 때도 실은 베이직선 할 때도 했던 문제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12쪽 발전 예제 7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 그랬어요. 자, x에 대한이란 말이 나오면은 무슨 얘기야? 그렇지. x만 미지수로 보고 문제에 다른 문자가 있더라도 걔네들은 다 뭐 취급할 거다? 숫자 취급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k 마이너스 a의 x 더하기 k 빼기 a의 x 더하기 k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b 더하기 1은 0이라는 x에 대한 방정식이 있는데 이 녀석이 이제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x에 대한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니까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판별식이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판별식을 쓰면 돼요. 자, 그럼 판별식을 쓰려고 보니까 x 앞의 개수가 지금 뭐야? 짝수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d를 쓰는 것보다는 4분의 d를 쓰는 게 계산이 조금 더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4분의 d는 뭐예요? b 제곱 마이너스 ac였고 b'에 해당되는 거는 요 b에서 2 곱하기 모식이 해당되는 게 b'였어요. 그죠? b'에 해당되는 게 지금 마이너스에 k 마이너스 a니까 어차피 제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그럼 얘는 k 마이너스 a의 제곱 요게 이제 b'에 해당되는 게 되고 b 제곱이고 그 다음에 a는 1이고요. 그 다음에 c에 해당되는 게 여기 상수항 부분 요 부분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빼기 a는 1이고 c는 이제 k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b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판별식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판별식이 0이 돼야지 중근을 가지는데 얘가 근데 k 값에 상관없이 중근을 가지니까 그럼 k 값에 상관없이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니까 이 식이 바로 뭐가 된다? k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번에는 얘는 k에 대한 내림차소식을 정리해서 항등식 형식을 써먹어 주면 되겠죠. 그죠?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k-a제곱은 k제곱 마이너스 2ak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전개시켜주면 마이너 k제곱 마이너 a제곱 더하기 b 빼기 1은 0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날아갈 거고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날아갈 거고요. 그럼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면은 요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k 앞에 붙어있는 계수도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상수항도 0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a 값은 얼마나 되겠구나? 0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b 값은 얼마가 되겠구나? 1이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여러 개가 나와가지고 좀 어렵게 느끼는 문제지만 실은 풀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딱 두 가지로 분석하면 됩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이 중근이래. x에 대한 방정식이 중근이니까 판별식은 0이다 쓰면 돼요. 근데 중근을 어떻게 가죠? k 값에 관계없이 가진대. 그럼 k 값에 관계없이 판별식이 0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니까 판별식, 요 노란색으로 비춰진 판별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어려운 문제 없으니까 그냥 쭉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발전 예제 14번 122페이지에 있는 거 하나 봅시다. 발전 예제 14번.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별표 5개 정도. 학교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문제는. 자.
자, 요걸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이 녀석을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한번 해준 다음에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이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좀 자세하게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자세하게. 일단 원리를 좀 알아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약식으로 풀어도 금방 풀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근의 합이 6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2차 방정식이 뭔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2차 방정식 두근 얘기가 나와 있는데 두근의 합 얘기가 안 물어봐서 근각의 성질을 좀 써 먹어야 될 것 같으니까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냥. 자, 그래서 먼저 자 fx는 0의 두 근을 우리가 알파랑 베타라고 잡았으니까 알파랑 베타라고 잡고 그러면은 fx는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면은 a의 x-알파, x-베타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지 능형했을 때 이제 근이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럼 두 근의 합이 6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돼요? 6이 된다.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f하고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5x-7인데 그럼 f 5x-7이라는 식은 어떻게 되냐면 x가 들어갈 자리에 5x-7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x가 들어갈 자리에 5x-7을 넣어준 거고 그럼 x가 들어갈 자리에 5x-7을 넣어서 식을 써보면은 요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될 거예요. 네, 그죠? x 자리에 5x-7 그대로 넣었어요. 자, 그럼 이 녀석은 0의 근을 찾아볼 거야. 자, 이 녀석은 0의 근을 찾아볼 거면은 곱해서 0이 돼야 되니까 이 녀석이 0이거나 또는 요 녀석이 0이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그럼 근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5x 빼기 7 빼기 알파가 0이 되는 x값은 어떻게 되지? x는 7 더하기 알파를 5로 나눈 게 근이거나 또는 x는 7 더하기 베타를 5로 나눈 게 근이 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5x 빼기 7 빼기 알파가 0이니까 7 빼기 알파 마이너스 7 빼기 알파를 이항시킨 다음에 5로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의 두 근은 5분의 7 더하기 알파랑 5분의 7 더하기 베타. 요게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요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두 근의 합을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5분의 7 더하기 알파랑 5분의 7 더하기 베타를 계산해주면 얘는 5분의 14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데 우리가 문제의 조건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라고 주어졌거든. 그래서 여기 6 대입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5분의 20이 되니까 답이 얼마가 될 거다? 4가 될 거다. 요렇게 찾아주는 게 정식 풀이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요게 정식 풀이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걸 조금 이 과정을 다 이해를 했으면은 얘를 약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약식으로 아이고, 잠깐만. 겁이 안 됐지? 이게 뭐야? 이거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이렇게 풀어도 되긴 되는데 이제 앞으로 풀이 가지고 우리가 개가시 같은 거 나왔을 때 조금 더 이제 빨리 풀리겠다 생각을 해주면은 이렇게 풀면 돼요. 자, fx는 0에 두 근이 나와 있는데 그럼 두 근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잡을 거야. 그럼 근은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만족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f 알파가 0이고 그 다음에 f 베타도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알파 베타가 근이니까 대입하면 만족한다. 그리고 두 근의 합이 6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5x-7 0이 두 근이 있을 텐데 그럼 이 녀석의 두 근도 있을 테니까 이 두 근을 내가 이번에는 감마랑 델타라고 이렇게 잡을 거야. 감마 델타 쓰는 게 좀 힘든가요? 다른 문자 써볼까? 다른 문자 써보자. 나 아직 그리스 알파벳에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그럼 이 녀석의 두 근을 P랑 Q라고 잡아볼게. P랑 Q라고 잡아보면은 근이니까 x자리에 대입했을 때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x자리에 대입했을 때 만족하는 거니까 그럼 f 5p-7이 0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f 5q-7이 얼마가 될 거야? 0이 되겠구나. 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근데 2차식은 근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대입해서 0 되는 값은 알파 베타니까 그럼 요 식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어? 그럼 5p-7이라는 녀석을 내가 알파라고 놓고 그 다음에 5q-7이라는 녀석을 베타로 놔도 상관이 없겠네?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어차피 f 모식에서 대입해서 0 되는 값은 알파 베타니까 이 통째를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럼 나는 이제 두 분의 합이니까 p 더하기 q의 값을 찾는 게 목적이거든요. 자, 그럼 p 더하기 q를 찾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식을 변변 더해버립시다. 변변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5배
P 더하기 Q 빼기 14는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돼버리겠지, 그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문제에서 6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P 더하기 Q는 뭐가 되겠어요? 5배의 P 더하기 Q는 마이너스 14 이항시켜주면 20이 될 거고, 따라서 P 더하기 Q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두 근의 합이 결국 그래서 4다. 아까 전에 결과 어때요?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풀이법을 여러분들 밑에다 정리를 좀 해두고요. 그러니까 책에 나온 풀이는 얘네 두 풀이를 좀 약식으로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엄밀하게 서술형으로 우리가 좀 예쁘게 쓰려면 그다음에 초록색 파트가 엄밀하게 정식으로 푸는 방법이 되고, 얘는 약간 약식으로 푼 게 이제 이 보라색 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두 가지 풀이법을 다 필기를 좀 해놓읍시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일단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줄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 요거 두 개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쭉 이제 연습을 하면서 모르는 거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좀 물어보면 되겠어요.